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예. 이번 대선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모두가 다 고생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아니, 1,700만이 함께 고생했어요. 그러게요. 촛불 시민들이. 네. 아니, 지금 8주기 추도식인데 뭐 매번 오시고 자주 오셨겠지만은 오늘 의미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올해야말로 정말로 좀 떳떳한 심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뵐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네. 그 다음해인 2013년 5월에 참배를 할 때에는 정말로 죄스러워서 차마 그 앞에 서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만큼은 좀 당당한 모습으로 또 떳떳한 심정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좌지간 불원천리하고 꼭 찾아뵈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네. 이번 대선 치르면서 좀 이 점은 참 힘들었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좀 궁금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나 감동적인 장면도 기억에 괜찮고요. 남는 장면. 네. 여러 장면이 많을 텐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어디에도 안 나온 뭐 단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단독 공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텔레비전 토론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경선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텔레비전 토론에 임하는 것을 보니까 네.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맞아요. 받았습니다. 그런 평가 많았습니다. 저는 워낙이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고 또 그런 만큼 경선에서는 11번의 텔레비전 토론 그리고 본선에서는 6번의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는데 네. 그 텔레비전 토론이 이를테면 선거의 승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 텔레비전 토론을 너무나 훌륭하게 더구나 토론의 별다른 형식과 제약이 없는 자유토론에서 오히려 진가를 드러냈기 때문에 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확실하게 평가받고 대세를 이어올 수 있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 텔레비전 첫 토론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들도 다 아는 얘기고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 그런 거 해주세요. 사실 선거 상황에서 매일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때에 수위를 달리고는 있었지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든지 특히 경선 때 안희정 지사가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할 때 또 경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 후보에게 그 지지층이 몰려들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고 할 때에는 속으로는 많이 쫄았죠. 그러셨군요. 쫄았다. 진성준도 쫄았다. 저는 쫄았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별로 쫄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쫄았습니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정말로 정권을 확실하게 교체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적폐청산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역시 준비된 또 누구보다도 촛불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던 문재인에게 다시금 지지를 보내주셔서 무난하게 선거 승리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짜릿하셨군요. 아니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저희 기자들한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되신 후에 보여주시는 행보가 훨씬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던 그가 보이는 행보, 그가 보이는 업무 지시 내용 이것에 대해서 감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5일 보름 정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분들은 정말로 잘 준비되어 있고 누구보다도 임기를 시작하는 그 즉시부터 국정을 잘 운영해 갈 뿐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더구나
모두가 다 문재인 반대만을 외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의 미담 기사보다도 악담 기사들이 더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을 잘 아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두고 보시라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임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인사에서나 또는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시 같은 것들이 전광석화와도 같이 또 우리 국민이 정말로 그동안에 안타까워했고 또 그 가려워라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서 소화해 주셔서 너무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거 봐라, 우리가 정말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자, 우리 카메라 기자께서 옆에 시민분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진성준 의원 땀 흘리니까 계속 지금 그 부채질을 해주고 고맙습니다. 계세요. 예. 저는 이런 따뜻한 마음의 연대가 그러니까요.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시민들의 네. 원동력이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끝으로 자. 의원님 지금 전 세계 499개 지역 그리고 네. 또 전국에서 함께 오고 싶지만 이 현장에 정말 오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또 다른 일 네.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시민분들 계세요. 그런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같은 뜻,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일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추모일을 맞는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드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롭게 일구어 나갈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자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네, 잘 말씀 잘 청와대 들었습니다. 대변인 하셨어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이 카랑카랑한 목소리 그리웠어요. 네. 빨리 국회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진성준 의원님 인터뷰하니까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함께하면서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이고,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네.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 결국 민주당의 승리로 네네. 이번 대선이 끝났습니다. 네네네. 네, 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기뻐하고 반기는 대통령 지지율이 81%가 네네네. 넘는 82%에 다다른 게 과연 우리가 언제였던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보시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하여튼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점을 들어선 것처럼 국민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 대통령 선거였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게 이런 대통령의 지지, 이런 관심과 성원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 마칠 때까지 우리 국민이 함께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새롭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그러게요. 때인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이 6월 있고요. 국회. 우선 이제 세월호 7시간 황교안 전 총리가 봉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뚜껑을 좀 열어야 될 텐데요. 국회에서 이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석연치 않고 네.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촛불 시민의 여망을 받드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여권이죠. 여권이 세상에 다 합해도 선진화법에 능가할 정도 의석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다만 국민적 지지, 8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일부 의원님 말고는 대부분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게 되죠.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 입법도 그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게 현재 국회 의석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된 촛불 혁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워 시민의 힘으로 수많은 개혁 정책들을 완수하도록 여당인 이제 여당이에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역사적으로 큰 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있었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이 사태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그 추모 8주기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재판이 겹치는 오버랩 뛰는 그런 네. 역사적인 아주 그 뭐랄까 엄청난 현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소위 말하는 박정희 유산이죠. 네. 박정희 유산을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 사실 민족 정기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주의가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재판은 단순히 재판뿐만 아니라 네. 박정희 망령을 걷어내는데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망령을 걷어내는 적폐청산. 예. 여당 국회의원인데 발언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예, 한 말씀만 들어보세요. 시장님, 이재명 시장님. 반갑습니다. 또 나타났어. 또 나타났어. 여기야. 목소리만 나오고 목소리만 있는데요.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쁜 날이죠. 뭐 네. 이 대통령 돌아가신 또 기일이기도 하지만 또 9년 만에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아왔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꿈꿨던 세상을 다시 또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정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